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의 경제 캡틴 문병일입니다. 자, 우리 이제 수능 개념 문제풀이 강좌 우리 6강이고요. 이번 시간은 교재로 5단원에 6강에서는 5단원을 이제 두 개로 나눠서 풀 텐데 이번 시간은 42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문제 좀 뭐 이렇게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없으니까 일단 이번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 한번 확인해 보고요. 7강 문제들이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처음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41번 문제는 우리가 개념 수업에서 한번 풀었으니까 41번 문제는 건너뛰고, 자 여기 4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정부는 가부터 보자고. 정부는 소득세의 최고 세율을,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최고 세율이란 얘기는 우리가 이제 그 개념 수업에서 공부한 그 소득이, 즉 또는 과세 대상 금액이 늘어날수록 세율이 올라가잖아. 그래서 마지막 구간에 해당하는 가장 높은 세율을 얘기하는 거야. 38%에서 오히려 35%로 인하하고 법인세도 인하하기로 했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그냥 감세구나, 세율 인하, 감세라고 보시면 되고, 정부는 승용차 대용량 가전제품, 로열젤리, 시계 등에 부과되던 자, 개별 소비세를 최대 30%까지 인하합니다. 나도 인하네. 그래서 인하고, 단을 보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고, 자, 국공채를 매입하는 공개시장 조작 정책. 여러분 생각해봐. 기준금리 인하하고요. 국공채 매입이니까 이거는 확대 또는 확장 뭐 금융정책 또는 자, 통화정책이 되겠지. 그쵸?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가도 세율 인하, 나도 세율 인하, 다는 확대 통합니다. 그러면 가와 달리 나는 자, 소득의 재분배를 강화한다. 여러분 소득의 재분배를 강화하려면 자, 세율을 인상해야지. 세율을 인상. 특히 여기서 최고 세율을 인상하는 게 소득 재분배 강화야. 그래서 틀린 거고요. 자, 다와 달리 가는 물가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여러분 생각해봐. 다와 달리 가는 물가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여러분 당연히 다는 확대 통화 정책이니까 자, 시중에서 통화량이 증대되는 효과가 나오겠지. 여러분 참고로 이 확대 통화 정책은 아직 이 수능 개념을 진도대로 따라오면서 문제풀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 아마 아직 무슨 내용인지 모를 거야. 그래서 넘어가셔도 되고요. 그래서 확대 통화 정책 하면 결론은 시중의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물가가 상승할 우려. 그 다음에 달리 가는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가는 세율 인하하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서 일반적으로 소비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다도 물가 상승이야. 다도 물가 상승이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그 정도로만 하시면 되고요. 결국 가다 모두 물가 상승. 자, 디귿. 자, 가나와 달리 다는 금융정책 수단이다. 자, 이것도 맞죠? 그래서 일단 여기 세율을 인하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가와 나는 모두 자, 재정정책이에요. 둘 다 재정정책. 둘 다 재정정책인데 요건 주체가 중앙은행이니까 통화정책이라고 보는 거야. 리을. 자, 가에서 다 모두 결국 그렇죠. 이것도 재정정책 중에 확대 재정에 해당하니까 모두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이고, 진도에 따라서 지금 그 문제풀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아마 확대 통화 정책이 뭐고 재정 정책이 뭐고 경기 부양 어려울 수 있는데 요거 뒤에 나중에 다 나오는 거라 요거는 그냥 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자, 42번 문제는 정답 3번 디귿 리을. 자, 요 정도로만 확인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3번 문제,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자, 각국의 세율 적용 방식인데 가를 보면 과세 대상 소득의 구간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잖아. 그럼 과세 대상 소득이 늘어날수록 자, 뭐에 따라 적용하냐면 구간에 따라 적용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가는 누진세율이지, 그쵸?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구간별로 적용하는 거, 이거 우리가 용어 하나 알아두면 좋은 게 자,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합니다. 초과 누진세율. 그리고 나는 그냥 10%를 적용하니까 그냥 자, 무슨 세율을 적용한 거야? 자, 비례세율을 적용한 거야. 그래서 항상 10%. 그래서 일단 누진세율, 비례세율이고 가장 일반적인 계산 문제니까 하나하나 체크해 보자고. 자, 1번. 가는 비례세율, 나는 누진세율이 아니라 가가 누진세율, 나가 비례세율이죠.
2번 여러분 소득재분배 효과는 누진세율이 비례세율보다 크다. 그쵸?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문제는 또 하나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돼.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소득세 제도잖아. 그럼 소득세는 직접세야. 자, 우리가 개념 공부할 때 일반적으로 직접세에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간접세에는 비례세율이 적용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소득세 직접세인데 누진세를 적용하거나 또는 비례세를 적용해 본 경우 결국 우리가 직접세에는 일반적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얘기는 직접세에도 비례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거고 자 그럼 지금 소득세인데 누진세와 비례세를 적용하면 자 우리가 세액을 자 이쪽을 과세 대상이라고 그러고 자 세로축을 세액이라고 그러면 자 비례세를 적용해도 소득 과세 대상이 증가할수록 과세 대상에 비례해서 세액이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비례세가 되고요. 누진세는 이런 모양이 되잖아. 그래서 결국 이쪽을 우리가 저소득층이라고 그러고 소득이 늘어날수록 고소득층이라고 그러면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누진세, 비례세 모두 이때는 세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생기지. 세액이 증가하는 효과. 그래서 여러분 거기 이번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올 때 포인트는 이거야. 직접세도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 있지만 직접세 비례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어서 직접세 누진세율 적용, 비례세율 적용 모두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거야. 다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을 적용했을 때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 크다. 자, 2번까지 됐고요. 자, 3번 보면 가에서는 과세 대상 소득이 3천만 원일 때 세후소득. 여러분 세후소득 밑줄 쳐. 가끔 나오는데 자, 세후소득은 세금을 부과하기 이전의 소득인 세전소득에서 세액을 빼주면 세후소득이 되는 거. 자, 그러면 3천만 원일 때 세후소득이 3,100만 원일 때 세후소득보다 더 크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파악해서 우리가 누진세를 적용할 때 구간별로 세액을 결정한다는 걸 파악해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이건 여러분이 아마 계산을 굳이 해보지 않아도 돼. 예를 들어 봐봐. 지금 1,000만 원까지는 0%가 적용되고요. 자, 3,000만 원까지는 1,000에서 3,000에 대해서는 10%가 적용되잖아. 그러면 그 2,000에, 즉 1,000에서 3,000에 해당하는 금액이 2,000이니까 2,000 곱하기 18% 하면 200이야. 그럼 세액이 200이라 소득이 3,000만 원까지는 세액 200을 빼면 세후소득이 2,800이 된다고. 세후소득이. 그런데 3천만 원일 때는 세후소득이 2,800이야. 세후소득은 다시 과세 대상 소득, 즉 세전소득에서 세금 액수를 빼줘. 세액을 빼주면 세후소득이 된다. 그런데 3천만 원일 때 세후소득이 그러면 2,800이잖아. 그쵸? 그러면 여러분 3,100은 이거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게 3,100은 일단 3,000까지 계산하면 2,800이고 그 다음에 100만 원에 대해서 여기가 100이잖아. 100만 원. 그럼 100만 원에 대한 15%, 15만 원을 빼주면 그럼 얼마가 나? 85니까 3,100일 때 세후소득은 무조건 3,000일 때 세후소득에다가 85만 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 이해되지? 그래서 이거는 굳이 직관적으로 이해하셔도 무조건 구간별로 세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3,100일 때 세후소득이 3,000일 때 세후소득보다 크다. 되죠? 자, 따라서 니은은 3,000일 때가 3,100보다 크다가 틀린 거야. 작다야. 4번. 자, 그럼 과세 대상 소득이 5천만 원이래. 그렇다면 과세 대상 소득이 5천만 원일 때 세액은 자, 세액은 세금 액수인데 일단 나는 비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무조건 10%고요. 나를 적용하면 5천만 원일 때 세액은 500만 원이 되지. 그럼 가를 한번 해볼까? 우리 아까 했어. 5천만 원이면 0에서 1,000만 원까지는 1,000 곱하기 0%, 세액이 0이고 1,000에서 3,000까지는 2,000, 여기 해당하는 금액이 2,000이니까 2,000 곱하기 10% 하면 200. 그치? 그럼 200 더하기 자, 3,000에서 6,000 사이에 5,000이 여기 있으니까 그럼 3,000에서 5,000까지는 2,000이지? 그럼 2,000 곱하기 15% 하면 300. 그러면 5천만 원일 때 가를 적용해도 세금 액수는 500이 되는 거야. 그래서 둘이 같다. 자, 그러면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네. 5천만 원인 사람의 세액은 가와 나가 같다.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실제 여러분 계산해 보실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 5번에 자, 과세 대상 소득이 2,000에서 2,500으로 500만 원 증가할 때 그럼 추가적으로 납부할 세액은 일단 나는 그냥 무조건 그 500에 대해 10%니까 나는 추가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50만 원이야. 자, 그렇다면 가를 볼까? 자, 가는 자, 2,000에서 2,500으로 가면 결국 요 안에 해당하는 거잖아. 요 안에. 그쵸? 그럼 요 안에 해당하면 2000이면 1000에서 3000 구간이니까 2000에서 2500으로 500이 추가적으로 늘어날 때 적용되는 세율은 10%잖아? 그러면 500 곱하기 10%니까 가에서도 50. 그러면 결국 또 같네. 또 같다. 근데 거기 더 크다가 틀린 거죠. 결국 가나 모두 2000에서 2500으로 과세 대상 소득이 500 늘어난다면 세금 액수, 세액은 50만 원, 50만 원으로 같은 거야. 그래서 43번 문제는 정답 4번.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수능 개념이 진짜 말 그대로 개념, 가장 기본적인 개념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43번 통해서 연습을 할 거고, 하지만 이제 뒤로 가면서 46번, 그 다음에 뭐 50번, 뭐 51번,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난이도는 조금씩 더 올라갑니다. 자, 그럼 43번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이제 44번 문제 봅시다. 자, 44번 별표 치자. 왜 별표 치냐면 단순한 문제 같지만 가장 무조건 제일 빈출되는 주제. 값과 을의 토론인데, 자, 값부터 볼게. 자, 시장의 자율성에 기댄 결과 빈부격차 심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니까 이제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럼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주장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써놔. 이런 값과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일단 자, 큰 정부라고 하는 거야. 큰 정부. 자, 을은 정부의 복지 정책 때문에 노동 의욕이 감소하고 국가 재정이 악화되고 있어. 이런 걸 간과하고 있는 거 아니니? 오히려 정부는 지금보다 시장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을은 뭐가 되냐면 을은 작은 정부야. 그럼 여러분이 좀 주의할 게 뭐냐면 자, 큰 정부건 작은 정부건 둘 다 공통점은 뭐냐면 큰 정부, 작은 정부 둘 다 공통점은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거야. 여러분이 큰 정부는 정부 개입이라고 계획 경제로 착각하면 안 돼. 둘 다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데 큰 정부는 시장이 오작동할 수 있다. 적극적 정부 개입으로 해결하자는 거고, 작은 정부는 아니야. 시장은 문제가 없어. 오히려 정부 개입이 더 큰 부작용을 날 수 있으니까 더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자. 그래서 큰 정부, 작은 정부. 자, 그러면 자, 기억. 갑은 을과 달리 정부 개입의 확대를 강조한다. 맞죠? 니은 갑은 을보다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는 건 큰 정부겠지. 그래서 아까 봤지만 빈부격차 심화 문제 발생하니까 정부가 개입하자는 얘기는 결국 큰 정부는 효율성, 즉 시장경제 효율성을 원칙으로 하되 보다 형평성을 좀 강조할 거고요. 작은 정부는 계속 효율성 강조겠지. 그래서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조한다는 얘기를 우리는 형평성이라고 봐도 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강조하는 건 갑은 을보다가 아니라 을은 갑보다가 될 거라고. 자, 리을. 자, 을은 갑보다 아니죠. 형평성의 실현은 마찬가지로 갑은 을보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44번 문제는 기억, 니은, 정답 1번 확인하면 돼요. 자, 아직까지는 문제들이 그렇게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 자, 그러면 이제 약간씩 이제 까다로워지는데, 자, 46번 문제 봅시다. 자, 표는 또 마찬가지야. 소득세. 자, 소득세, 직접세죠. 직접세를 부과하는 세 가지 방식을 나타내는데, 소득 구간별로 $10,000, 1만 달러 구간, 1만 달러 초과, 4만 달러 이하 구간. 자, 4만 달러 초과 구간에서 일단 1만 달러 이하 구간에선 세율이 10%, 15%, 20%. 나머지 두 번째 구간에선 15, 15, 15%, 세 번째 구간에선 20%, 15%, 15%. 그럼 여러분 딱 봐도 A안은 소득 금액이 증가할수록 세율이 점점 올라가니까 일단 누진세라는 걸 잡고, B안은 15, 15, 15로 변함이 없으니까 비례세라는 걸 잡고, 오히려 C안은 세율이 하락하고 있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존재하진 않지만 역진세라는 걸 잡으면 돼. 그래서 1번에 A에서 C 모두가 틀린 거지 모두 누진세가 아니라 A만. 자, 2번.
자, A안의 경우에 자, 소득이 4만 달러일 때 세후소득보다 4만 1천 달러일 때 세후소득이 더 적다. 자, 여러분 이 46번의 2번 선택지는 우리가 앞에서 했지만 43번의 3번 선택지랑 동일한 맥락이잖아. 결국 지금 A안은 누진세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4만 달러일 때보다 4만 달러일 때 세후소득보다 4만 1,000달러일 때 세후소득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왜? 4만 달러까지의 세후소득이 똑같은데 4만 1,000달러는 거기서 1,000달러가 늘어나면서 20%의 세율을 빼준 그럼 800달러가 세후소득이 추가될 거라고. 따라서 더 적다가 아니라 4만 1,000달러일 때 세후소득이 더 크다. 다시 세후소득은 세전소득 빼기 세액.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3번 보면 그럼 소득이 2만 달러 이하래. 여러분 소득이 2만 달러 이하면 일단 1만 달러 구간별로 구하고 10,000달러 초과해서 2만 달러까지 10,000달러만 보는 거지. 그런데 3번 선택지에서는 가장 큰 조세 부담이니까 세액을 물어보는 거야. 세액. 근데 여러분 봐봐. 그럼 2만 달러 이하면 일단 10,000달러 구간에 보고 10,000달러 초과 4만 달러 중에 또 10,000달러를 해서 총 2만 달러를 보는 거잖아. 그러면 10,000달러 초과하는 2만 달러 중에 10,000달러를 초과하는 10,000달러는 모두 15%의 세율이 적용돼. 그러면 세액이 똑같을 거야. 그런데 10,000달러 이하에서는 A안보다 B안이 세율이 높고 B안보다 C안이 세율이 높기 때문에 조세 부담은 세액의 크기, 조세 부담은 C안이 가장 높은 거지. C안이 가장 높은 거지. 자,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돼요. 4번. 자, 그럼 이번에 소득이 3만 달러라면 소득세는 자, 소득이 3만 달러라면 여러분 이거 고민할 필요도 없어. 3만 달러면 10,000달러 이하 구간에 10,000달러가 있고 10,000달러 초과하고 3만 달러까지가 2만 달러잖아. 그럼 2만 달러에 대해서는 15%, 15%, 15%인데 그 초반에 첫째 구간의 10,000달러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10%, 15%, 20%니까 거기에 소득세, 세금 액수는 A, B, C가 모두 동일한 게 아니라 A보다 B가 많고 B보다 C가 더 소득세가 많은 거야. 알겠죠? 그래서 동일하다가 틀린 겁니다. 자, 46분에 그래서 4번도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5번 선택지 보면 자, 그렇다면 소득이 5만 달러일 때 5만 달러일 경우에 소득세, 세금 액수는 B안과 C안이.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자, 이거 한번 계산해봐도 되는데요. 근데 그것도 재밌어. 직관적으로 봐봐. 10,000달러 곱하기 15%. 그쵸? 그 다음에 10,000달러 곱하기 15% 1,500. 그 다음에 3만 달러 곱하기 15% 4,500. 5만 달러니까 4만 달러 초과가 10,000달러죠? 그럼 15% 1,500. 그러면 1,500, 1,500, 3,000에다가 4,500 하면 7,500달러가 된다고. 그쵸? 그럼 이거는 10,000달러 이하 20%, 2,000, 4,500, 6,000, 6,500. 그 다음에 10%니까 1,000. 그럼 이것도 얼마가 돼? 7,500달러가 되잖아. 이 정도는 쉽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7,500달러, 7,500달러로 소득이 5만 달러인 경우에 B안과 C안에서 소득세는 동일하다. 되죠? 자, 이 문제도 좀 어렵게 풀지 말고요. 쉽게 풀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46번 문제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47번 문제를 갑시다. 자, 일단 단순한 문제 이것도. 자,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 세로축이 세액인지 세로축이 세율인지를 확인하시고 일단 자, 변경 전에는 자, 세액이니까 이거 비례세잖아. 그치? 근데 변경 후에도 비례세고 자, 그럼 변경 전에 비해서 변경 후의 특징은 뭐냐면 비례세의 세율을 인상한 거야. 예를 들어 10%에서 20%로. 알겠죠? 근데 이에 반해 나를 보면 변경 전은 비례세인데 변경 후는 세율이 점점 올라가니까 누진세로 바뀐 겁니다. 알겠지? 자,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런데 이거는 쉬운데 여러분이 보기를 잘 잡아야 돼. 자, 그래서 보기, 기억부터 하나하나 보자. 자, 기억. 자, 모든 상품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던 소비세율을 인상하였다. 그러면 이거는 기억이 딱 되죠. 모든 상품에 항상 동일한 세율. 예를 들어 10%. 소비세율이지. 비례세니까. 비례세가 적용돼서 간접세라면 그 다음에 20%. 그래서 기억은 가에 딱 떨어져. 자, 그래서 이건 어렵지가 않은데 자, 니은 봐봐. 자, 소득의 크기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던 소득세를 그럼 니은은 어떤 경우냐면 소득의 크기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했으니까 누진세였지? 그런데 동일한 세율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꾼 거니까 동일한 세율이면 이제 누진세에서 비례세로 바뀐 거야. 근데 여기는 비례세고 여기는 비례세 누진세니까 니은이 해당하는 건 없는 거지.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디귿을 보면 자, 디귿 봐봐. 모든 차량 소유자에게 동일한 세액을 부과하던 자동차세를 여러분 잘 봐야 돼. 모든 차량 소유자에게 예를 들어 티코가 있어, 소나타가 있어, 벤츠가 있어. 차량의 가격은 다 다른데 동일한 세액을 부과했잖아. 그럼 우리가 이런 걸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항상 과세 대상의 크기가 달라도 똑같은 세금 액수를 부과한다고 그래서 보통 정액세라는 표현을 써요. 정액세.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세율이 동일한 게 아니라 세금 액수가 무조건 동일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비례세, 누진세로 못 잡는 거지? 그러면 자동차세를 차량 가격에 비례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여러분 차량 가격에 비례하는 거야. 그럼 이거 뭐겠지? 차량 가격에 비례하는 거니까 과세 대상에 비례해서 세액이 증가할 거야. 그래서 이거는 비례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액세에서 비례세로 가는 거라 해당하는 게 없어. 자, 그럼 마지막 리을은 나에 해당하는지를 봅시다. 자, 재산의 증가율과 세액의 증가율이 동일하던 재산세를 자, 이거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 선생님이 누진세는 비례세부터가 비례세는 세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의 증가 속도와 세액의 증가 속도가 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에 재산이 바로 과세 대상이니까 과세 대상 증가율은 과세 대상의 증가 속도고 세액의 증가율은 세액의 증가 속도니까 결국 리을의 첫 번째 단서는 비례세야. 비례세. 이거를 재산, 과세 대상 증가율보다 세액의 증가율이 더 큰 방식. 당연히 누진세잖아. 그러면 결국 비례세를 자, 뭐로 바꿨다? 누진세로 바꾼 거죠. 그래서 기억은 가가 되는 거고 리을은 나가 되면서 정답은 기억, 리을 2번 이렇게 잡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항상 연습해. 거의 외울 정도가 돼야 돼. 과세 대상 증가 속도와 세액의 증가 속도가 같다? 비례세. 과세 대상 증가 속도보다 세액의 증가 속도가 크다? 누진세.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자, 6강에서는 일단 47번 문제까지 한번 정리가 된 거고요. 자, 7강에서는 이제 48번부터 52번까지 문제들을 정리할 거니까 여러분 일단 52번까지 우리 5단원 문제들은 모두 다 꼼꼼하게 풀어본 상태에서 들어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6강 문제들은 가장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들이었고 7강 문제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 미리 한번 숙제를 내주면 특히 여러분이 좀 주의해 볼 문제가 뭐냐면 48번 문제야. 48번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주의할 문제가 50번과 51번입니다. 선생님이 이거 꼼꼼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 여러분 그냥 만약에 좀 이 문제가 틀린 친구들은 그냥 틀렸다고 끝내지 말고 문제풀이 7강 강의를 듣기 전에 한번 그래도 좀 곰곰하게 한번 고민해 보고 들어오세요. 그러다 여러분이 하고 느끼면 깨달으면 그때 여러분 실력이 확 뛰어오르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보죠. 자, 힘내세요. 항상 응원합니다.